네, 반갑습니다. 이투스 오승준 수리논술팀에서 동국대 수리논술 파이널 맡고 있는 도성원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동국대 자연계열 수리논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빼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합격자 성적 발표해 준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리논술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었는지 그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그래서 먼저 동국대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 시험 보는 날짜는 12월 6일 이제 오전에 9시 반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수학 3문제의 시간은 총 90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준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와중에 약간 이제 예전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접했을 때 이제 동국대 시험이 수학이 아니라 과학도 출제한다는 식의 정보를 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은 재작년까지의 이야기이고, 작년부터 이제 사실 뭐 작년부터 그랬다는 것은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지금까지 과학을 출제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학이 필요 없고 이제 수학만 출제가 된다는 거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학 세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반영 시험 볼 때 반영 비율은 이제 논술이 60%, 학생부 교과 20%, 출결 10%, 봉사 10% 이렇게 총 100%가 구성이 되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출결 봉사는 이제 만점 처리를 하겠다라고 학교에서 발표를 해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논술은 60%, 학생부 교과 20%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반영되는 방식인데, 이제 보통의 이과 수리 논술 시험을 보는 학교들과는 다르게 과목을 한번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이 5가지 영역에 대한 과목을 모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상위 10과목이다. 그러니까 이 반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화여대 수리논술에서 이제 내신 반영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사회랑 한국사도 반영이 된다는 거, 요거 참고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등급별 환산 점수인데요. 이제 요거 환산 점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은, 일단 두고 봤을 때 이제 표만 놓고 본다면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크게 뭐 떨어지는 게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팍팍팍 떨어지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여기 10점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동국대에서 이제 논술로 뽑을 때 모든 그 영역마다 기본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도 절반이 기본 점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도 마찬가지고, 이제 올해 만점을 주기로 한 출결이나 봉사도 50점이 절반이 기본 점수가 있고,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빵점을 모두 다 9등급이라고 해서 이제 빵점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는 거. 근데 사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모두 다 기본 점수를 받는다는 건 사실 크게 뭐 의미는 없겠죠, 경쟁하는 입장에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상위 10과목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5등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없다면, 크게 물론 이제 5등급이면 3등급보다 조금 떨어지는 건 맞는데 0.26점이죠. 계산해보면 0.26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뭐 그 정도면 논술 문제 조금만 잘 보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정도니까, 이제 5등급 안으로 들어오면 이 내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등급 밖으로 있는 등급들이 몇 개 존재한다면 조금 내가 살짝 감점은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수 단위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학년별 가중치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과 경찰행정학부 이 2가지가 시험은 똑같지만 최저 기준에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거 꼭 확인을 해줘야겠고, 그래서 먼저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5 이내면 된다라는 거. 또 특징적인 부분은 수학과나 과탐을 꼭 하나 이상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과 논술이다 보니까 국어나 영어만 가지고 최저를 맞추면 안 되고, 수학 혹은 과학을 꼭 하나는 포함해야 된다는 거, 2합 5라는 거 참고해 주기 바라고, 이제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이 빠지고 국어, 수학, 영어, 심지어 수학은 가나 양 둘 다 된다는 거, 이렇게 최저를 맞춰가지고 2합 4이면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할 텐데 이제 4 이내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출제 범위.
출제 범위는 사실 그렇게 민감한 이슈는 아닐 텐데 일단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기하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집 요강에 보면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 범위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워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시험 내는 것도 그렇고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수학 1, 수학 2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거, 2학년 때 배웠던 것도 충분히 다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하가 출제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의사항인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러 갔을 때 유의사항인데 첫째로 이제 필기구 관련됐을 때 흑색 볼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연필이나 샤프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제 계속 TCC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개인에 따라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반대로 뭐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이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 어쨌건 간에 연필이나 샤프를 사용할 수 없고 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조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럼 펜을 사용했을 때 지우는 건 어떻게 할 거냐인 건데 일단 당연히 두 줄 긋고 수정해라 라는 멘트는 당연히 우준용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한 구석이 살짝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모집 요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있는 그 논술 가이드북 학교에서 말해주는 논술 가이드북에서는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쓸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도 근데 이제 올해 봤던 사실 작년도 마찬가지고 모의 논술에서 맨 앞장에 그 뭐 유의사항 같은 거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그 수정 테이프를 쓰지 말라고 수정액과 함께 수정 테이프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가를 잠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펜만 사용 가능하니까 그 지우개로 쉽게 지울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이제 연습하는 입장에서 살짝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수정 테이프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를 열어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쓸 수 없지 않을까. 왜냐면 모의 논술 그다음에 그 시험지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 결국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걸 텐데 거기에 쓰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은 느낌상 쓰지 못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매년 이제 시험지에도 그랬고 이제 모집 요강에도 그렇고 그 이제 모의 논술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에도 그렇지만 두 개 문항은 답안이 15줄 정도 되고 뭐 한 개 문항은 좀 더 길게 27줄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살짝 이야기만 해주면은 이제 매년 봐왔던 시험 그리고 매년 봐왔던 모의 논술에 맨 시험 마지막에 이렇게 답안 분량에 대해서 꼭 적어두는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10줄에서 13줄 뭐 이런 식으로도 적혀 있고 그래서 좀 짧은 문항도 있고 긴 문항도 있다. 이런 정도로 참고를 하면 될 텐데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사실 채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표도 없었고 더군다나 올해 그러니까 2021학년도 모의 논술에 그 워딩을 잘 살펴보면은 원래는 계속 있었던 요 몇 줄 정도 요 멘트가 빠져 있어요. 올해는 약간 그게 일부러 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학교에서 발표할 때는 이렇게 무dim정하게 쓰여 있지만 뭐 크게 이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요 가이드라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정도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을 하는 입장에서 답안 작성을 연습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뭔가 너무 적게 썼으면 필요한 내용을 적다 보니까 너무 적게 썼으면 좀 양을 늘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말을 막 쓰다 보니까 너무 길게 써졌을 때 그럼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이 가이드라인이 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연습을 할 때는 적어도 있긴 있었으니까 염두를 해두면서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발표해준 이제 합격자 성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과별로 평균치를 발표해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요약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40대 1 정도 됐다. 근데 이제 최고는 56대 6. 요거 이제 그겁니다. 경찰행정학부. 그리고 최저는 88대 1이었다. 근데 이제 수능 최저를 반영해서 실제 경쟁률로 넘어오면 대략적으로 5분의 1 토막 정도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학교들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이제 한 9대 1 정도가 평균치고 최고는 13대 1, 뭐 최저는 한 5대 1 정도 이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신 등급 평균, 그 학생부 반영할 때 10과목, 상위 10과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10과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논술에 지원을 한다면 한 3에서 4등급 정도가 보통 형성이 되는 그런 논술 평균, 내신 평균 등급이 될 텐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 10과목만 보다 보니까는 다소 좀 상승한 느낌이 있죠. 평균적으로는 2.5 정도, 최고는 최저는 이런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기억해 보면 5등급까지는 거의 똑같이 떨어졌으니까 5등급 안으로만 들어오면 충분히 괜찮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 가장 관심이 많은 논술고사 점수.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한번 일단 보죠. 일단은 굉장히 친절하게도 보통은 최종 등록자 평균만 발표를 해주는데 동국대는 굉장히 특이하고 친절하게도 시험을 본 모든 학생들의 평균치까지 공개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00점 만점 기준으로 87.2점이다. 88, 최고는 88, 거의 89 정도, 최저는 86 정도인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엄청 시험이 엄청 쉽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맞아요. 근데 유의할 점, 이따 바로 뒤에서 말해주겠지만 그 논술고사 점수에 기본 점수가 절반이 있다 그랬죠? 그게 지금 반영이 된 점수예요. 그거 참고해서. 그래서 바로 뒷페이지에서는 이제 뺀 거 이야기를 살짝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자는 이렇고 이제 최종 등록자는 이 정도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은 이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저도 한 5점 정도 차이, 평균도 한 5점 정도 차이, 최고점은 한 6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팍팍 떨어져가지고 합격선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시험이 꽤 어려운 편이 아니다라는 거.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의 논술이래. 논술 가이드북 한번 입학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학교 시험은 어려운 편이 아니다. 이 자료를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과연 내가 시험을 풀었을 때 몇 점쯤 맞으면 좋을까? 이게 이제 기본 점수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없는 거 한번 보면은 요건 이제 그 선생님이 그냥 따로 계산을 돌려본 겁니다. 뭐 계산이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50점을 제외하고 순수 시험 점수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원자가 평균적으로 만약에 4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3문제를 맞춘 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3문제지만 4분의 3 정도는 다 득점을 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10점 정도는 더 맞아야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술고사 점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 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보통 이제 준비를 한다 그러면 가장 최근 기출이나 최근 모의고사 한 1년 정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런 정도만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한번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놀랍게도 보통 그런 학교가 잘 없는데 놀랍게도 유형이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매년 원래 이런 거였어요. 수학 한 문제, 과학 두 문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해에는 수학이 한 문제 늘어나고 과학이 하나 줄고 그 다음 해 작년에는 수학만 3문제 내고 이런 식으로 과학 비중이 점점 줄면서 수학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와중에 유형이 변화하지 않았을까. 그냥 계속 바꾸고 싶어서 바꿨다기보다는 그냥 수학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틀에서 좀 변화를 주기 위해 바꾼 게 아닐까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유형이 매년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기출만 보고서 동국대 시험은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시험만 보더라도 뭐 같은 학교 시험인가? 또 작년 거 보면은 같은 학교 시험인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형이 매년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요 문구는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 그 논술 가이드북에 보면은 뭐 일부러 이렇게 써준 것 같은데 2020학년 논술 유형은 21학년도에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런 상황 참고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합격자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든 실수가 치명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간이 좀 넉넉하고 한 경우에는 실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두고 검토를 하다 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만, 특히 이제 동국대처럼 난이도가 이제 모집 단위 지원을 하는 친구들과 경쟁을 한다는 입장에서 그 풀 안에서 생각보다 시험이 어렵지 않다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니까
평소 제가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좀 덤벙덤벙 되는 좀 그런 면이 있다. 다 자기가 알고 있죠. 내가 좀 꼼꼼한 면인지 아니면 문제 풀 때 좀 덤벙덤벙 되는지. 내가 좀 덤벙덤벙 되는 느낌인데 동태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꼭 연습할 때 그 덤벙덤벙 되는 그 느낌, 실수를 많이 하는 그 느낌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꼭 공부를 해줘야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독특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채점 기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풀이가 이렇게 쭉 한 페이지가 쭉 있다고 하면은 이 내용이 있으면 몇 점, 뭐 이 내용이 있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 채점이 한번 보죠. 학교에서 발표를 해준 거네. 자, 뭐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는 노릇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치만 발표를 해줬으니까 참고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한번 쭉 읽어볼래요? 보면은 첫 번째 상, 중, 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알파벳으로 S, A, B, C, D, E, F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자, 제일 잘한 거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모두 보이고 논증이 매끄럽고 설득력이 있는 경우 뭐 그 다음에는 논증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 1단계부터 3단계, 1단계부터 2단계 그 중에 한 단계 아무것도 없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평가를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최대값 같은 걸 구하는데 함수 구하고 그 다음 미분하고 뭐 그 다음에 값 구해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을 텐데 순서에 맞게 채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앞 단계에서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fx를 구하는데 예를 들어 10x인데 뭐 숫자를 살짝 틀려가지고 5x라고 칩시다. 아니면 뭐 5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틀려서 살짝. 근데 그 다음 과정은 정확하게 보였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했던 흐름이 맞고 그 다음에 답은 처음에 했던 실수 때문에 살짝 틀렸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과연 동국대에서는 앞에 살짝 틀린 것만 참작해서 점수를 줄 거냐 아니면 뭐 다 날아갈 거냐. 느낌상 다 날아가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점층적으로 채점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도 뭔가 답이 뭐 이런 것 같다라는 예상이 선다고 하더라도 앞 과정을 충실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논리적으로 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를 수능 준비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그냥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생각이 많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답안을 작성할 때만큼은 과연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가 충분히 기술이 되어 있는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 알겠죠?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종 기준이 이렇다는 거, 단계별로 채점을 하겠다는 거, 요거 꼭 참고를 해줘야겠고. 이제 그래서 앞에 했던 요 이야기들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논리적인 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가야 된다기보다는 엄밀하고 빡빡하게 가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결론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 그에 따른 근거가 충분히 있는가, 순서대로 가고 있는가, 요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거가 부족한 풀은 굉장히 득점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풀 때 약간 좀 답안 서술할 때 너무 연습장처럼 쓴다, 근거를 잘 쓰지 못한다, 이렇다면 굉장히 불리한 요소를 작용할 수 있으니까 준비할 때 꼭 참고해서 연습을 해줘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만 짚고 넘어가면 유형이 맨날 바뀌고 있다 보니까 뭔가 보통 이런 게 나온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생각보다 없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생각보다 이제 단원별로 모든 단원에서 넘나들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학교는 확통을 좋아한다, 뭐 이 학교는 좀 미적이 자주 나오더라, 이런 느낌이 생각보다 덜한데 되게 여러 단원에서 내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기아가 빠졌는데 기아도 매년 내고 있었거든요. 기아도 빠졌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를 가만 보면 확통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었다는 거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적분이나 수원스투 같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용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 미적분 내용은 사실 맨날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확통이 나왔을까? 그래도 비중은 좀 작으니까 확통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매년 출제되고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에는 답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답안을 쓰려고 보면 약간 쓰기가 연습이 좀 안 돼 있으면 생각보다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확통이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 혹시 개념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연습이 덜 되어 있다면 꼭 연습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꼭 답안 작성까지 꼭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죠?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동국대학교 수리논술의 전체적인 경향이나 아니면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동국대 파이널을 수강하기 앞서서 이제 수리 논술을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승진 수리 논술팀에서 신용환 선생님께서 단기 완성 수리 논술 실전 파이널 H반을 준비하고 수업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수업으로 전체적인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리 논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동국대 수리 논술 파이널로 준비를 해주면 우리 학생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승진 수리 논술팀의 도성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